안녕하세요. 올콩토토입니다. 전세 월세 들어가기 무섭다는 사람이 주변에 제법 많죠. 전세 사기 때문이겠죠. 사실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죠. 대체로 가해자들이 겸허하게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을 이용하니까요. 특히 전세 사기는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제법 많아요. 다음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전세나 월세에 들어가실 분은 꼭 유념해서 확인을 다 하고 선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해요. 첫째, 무효 해지 조항을 특이하게 삽입해서는 이 전세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혀요. 가정을 해볼게요.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인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위반 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작성한들 사실 이 조항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임대인 알아도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임차 중이라면 임차인이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짓을 할 때쯤은 임대인은 이미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돌렸거나 당해주택도 무자력자에게 양도했을 거니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온갖 법적 조치를 거쳐서 수년 뒤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임차인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는 엄청나겠지요.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지 않았으니까요. 받아도 결국은 전세 사기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해요. 여기에서 무효 해지 조항 삽입과 연관되는 사항은 임대보증금 가입 약속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말하는 모든 약속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은닉하였다면 계약상 어떠한 특약도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계약은 특약조항보다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이 당사자 선택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쪼개기 대출 공동담보를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의 일반인이나 사회 초년생은 거의 소개되는 사항이죠. 특히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중개사가 몇 마디만 더 거두면 오히려 확실하고 안전한 전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공동담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동담보란 전세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전세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도 부동산도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은행은 임대인이 대출금을 기한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해당 전세 주택은 물론 함께 제공한 이들 공동담보를 경매하여 대출금을 환수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공동담보가 아니라 세입자를 속이려고 하는 공동담보만을 말해요. 즉 임대인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만을 공동담보로 설정하여 세입자를 눈을 속이는 거죠. 이른바 쪼개기 대출 공동담보입니다. 세입자가 자신과 큰 상관도 없는 다른 관련 집을 분석 검토하는 등 특별한 노력 없이는 웬만큼 주위에서는 알아채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낼게요. 8세대가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다 가정할게요. 세입자 2층 201호를 2억에 전세 살기 위해 계약한다고 할 때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은행에 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나 주인은 안심해도 좋다고 세입자에게 얘기하죠. 이 건물을 사게 팔아도 최소 20억 이상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세입자는 등기부상의 근저당 설정도 확인하고 공동담보로 된 물건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도 떼보고 등등 신중히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고요.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계약을 하죠. 어쨌든 세입자로서 주의할 만큼은 한 거죠. 그러다 큰 실수를 했죠. 임대인 1층과 2층을 합한 4세대에 대해서 8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받고 또 3층과 4층을 합한 4세대에 대해서는 새로이 8억 원의 근저당을 더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즉 쪼개기 대출 공동담보죠. 세입자에게 이 건물 전체 가치에 비해서는 대출이 얼마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이 주택에 전세 들어와도 좋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쪼개기 대출 담보입니다. 세입자 눈에는 쪼갠 1층과 2층의 담보 금액만 보이잖아요. 실제 이 건물에는 다른 3층과 4층의 쪼갠 대출이 있어 훨씬 더 많은데요. 담보된 대출금 모두를 합해서 세입자가 될 사람에게 알려야 함에도 속이는 거죠. 세입자는 내 전세집이 포함된 공동담보까지만 확인했지 관련성이 없는 이 건물의 다른 공동담보는 확인을 안 한 거죠. 일반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잘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잘 하지 않잖아요.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으로 관리됩니다. 공동담보 확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동담보란에 체크를 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건물 전체를 확인해야만 전세 사기를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쪼개기 대출용 공동담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동시진행 담보 집주인입니다. 동시진행은 전세 들어갈 집에 대해 매매와 전세 계약을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바지 집주인들은 새로이 집주인이 되는 무자력자인 임대를 걸어요. 매매 대금을 전세금과 비슷하게 맞추고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대금을 치르는 기법이죠. 그런데 이 경우 문제가 생기면 대체로 내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전세를 구하시는 분은 새로이 집주인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중개사나 집을 파는 구주인은 탄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새 주인을 축혀 세우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전세 보증금에 대해 책임지기가 힘든 사람 또는 구집주인과 한통 속인 사람들이에요. 구집주인도 자기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신을 하기도 하고요. 전세 세입자는 부동산을 잘 아는 지인이나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동시진행 임차집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동시진행은 업무 진행 방법에 따라 전세 사기 외에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꼼꼼히 살펴 전월세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뵐게요.